오늘부터 이틀간 중국 상하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재개됩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류어 중국 부총리와 무역 협상을 진행합니다. 앞서 중국은 이번 협상을 앞두고 수백만 톤 규모의 미국산 대두를 사들였는데요. 미중이 오랜 핵심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중국 상하이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가 되는데요. 자, 지난 5월에 결렬 이후에 벌써 80일 만에 열리는 건데 이 협상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오늘하고 내일 상하이에서 이제 고위급 회담을 열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 5월 초부터 80일 정도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한 달 전에 오사카 G20 회담에서 협상 재개를 위한 물꼬가 열린 것이라고 보는데 5월 초에서 미국이 이제 중국에 요구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중국과 이제 합의하는 중국의 여러 가지 하는 조치들을 법제화시키는 것에 대한 것을 합의문에 넣으라는 얘기를 했었고 중국 측에서는 초기에는 받아들인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후에 이제 미국은 추가 관세 보복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관세 보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발동했고 또 추가적으로 더 3천억 달러까지 더 추가적으로 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중국은 미국의 대두 금지를 수입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반응을 보면은 양측 입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예. 빅딜보다는 스몰딜에 집중할 것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상하이 협상의 대표단을 보면요.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랑 이제 무누신 재무장관이 나서고 이제 중국 측에서는 류어 부총리가 나옵니다. 이 협상 카운터 파트는 이제 그대로인데 미중 양국이 좀 어떤 협상 전략을 가지고 나올까요? 예, 미국 측에서는 협상 파트너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 5월 초에 끝났던 상황을 그대로 다시 시작시키고 싶은 상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국영 기업을 단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금지하고 싶어 할 것이고요. 예. 중국은 아무래도 방어하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중국에서는 대미 강경파로 알려진 중산 상무부장도 같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가 나오기보다는 작은 성과에 집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무르신 장관 입장에서도 협상 테이블 복귀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네, 협상에 앞서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수백만 톤 이렇게 수입하는 그런 구입을 하는 상황을 보여줬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협상이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될까요? 예, 중국이 G20 정상회담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약속했던 대로 미국산 대두를 수백만 톤 구입을 했습니다. 최근 5개 업체를 통해서 300만 톤 정도 관세 없이 수입하는 것을 승인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면화, 돼지고기, 수수와 같은 농산물 구매 성사도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미국도 110가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면제를 해서 상호 이견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올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양이 590만 톤 정도인데 이게 15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요구 수준의 한 3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WTO에서 부유한 국가들이 좀 개발도상국 지위로 특혜를 얻고 있다면서 이를 손보겠다고 좀 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인데 의도가 뭘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7월 26일에 미국 무역 대표부에다 비교적 발전된 국가에 대해서는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가지지 못하도록 수단을 강구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WTO에서 그걸 하지 못하면은 90일 이내에 못하면은 시정 조치를 못하면 미국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한국이 지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무역과 관련된 미국의 모든 지금 대외 조치들은 중국을 상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을 겨냥한 개도국 지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볼 수는 있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예, 미국이 이미 2019년도 1월 WTO 일반 이사회에서 개도국 지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4가지 기준이 있는데 예. OECD 회원국이거나 아니면 G20 회원국이거나 아니면은 세계은행 기준으로 고소득 국가이거나 아니면 세계 무역 비중 0.5% 이상 국가 4가지 기준인데 예. 전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모든 기준을 만족시키는 국가입니다. 예. 그리고 터키, 멕시코, 사우디는 3개 정도, 다음에
중국, 인도, 브라질은 그 중에서 12개만 만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WTO 입장에서 만약에 WTO에서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된다면 농업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쌀 관세율이 513%에서 한 100% 수준까지 낮춰져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양념 채소인 고추, 마늘, 양파와 같은 데서 고관세를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고, 농업 보조금도 뭐 1조 4,900억 원 규모에서 8,195억 원 규모가 낮아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런데 WTO 의사 결정 구조를 보게 되면 미국이 이렇게 요구를 한다 그래서 단시간 내 90일 이내에 결정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고요. 예.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WTO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미국이 독자적인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한미 FTA라든지 아니면은 그 양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개방을 했거나 아니면 미국이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또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 이제 화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화해 규제 완화 요구에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화해 거래 허가 여부가 좀 여전히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예, 그 미중 통상 갈등의 핵심에 화해가 있고 G20 회담에서 화해에 대한 규제 완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별로 물러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의회를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초당적으로 화웨이 제재 승인을 제재에 대한 완화를 의회 승인 없이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상원 하원에 모두 발의가 된 상태이고요. 네. 또 화웨이를 상대로 미국 기업의 견제도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OEM 전자업체인 플렉스트로닉스는 화웨이 제품에 대한 자재와 장비를 좀 점유하는 회사 반출을 막기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페덱스에서도 배송 지연을 시켰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서 중국에서 이거 미국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화웨이가 여전히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긴 하고, 또 미국이 일부 부품에 대해서 수입을 허용을 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협상 끝까지 들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쉽게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화웨이가 다음 달에 스마트폰 5G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는데 이런 어떤 움직임은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화웨이가 중국에 5G를 하는 것은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나름 좋은 전략이라고 화웨이 입장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규제가 계속 완화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화웨이가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계속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화웨이 상황을 끌고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거기에다가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에서 또 다른 쟁점은 국가 보조금 폐지와 또 관세 철폐일 텐데, 미국은 중국이 법 개정을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양측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으면 해결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양쪽의 핵심이 이제 가장 중요한 협상이 결렬된 이유가 법 개정의 약속에 대한 명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중국은 이것을 내정 간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으니까 집어넣으라는 얘기고, 중국은 내정 간섭이니까 집어넣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양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하는 그 협상에서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법률 개정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아마 성과를 과시하고 싶은 방향 쪽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중국 관영 언론들은 또 미국이 협상에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좀 일제히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언론을 통한 압박이 과연 미국에 좀 먹힐까요? 중국의 관영 언론들이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많이 샀으니까, 성의를 보였으니까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된다 그러고, 만일에 협상에 제대로 진지하게 임하지 않으면은 이제 더 이상 협상은 없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습니다만은, 중국의 관영 언론이라는 것이 사실 철저하게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을 그대로 그냥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별로 거기 압박을 느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국을 상대로 사드 보복을 했던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협력 상생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참 국제 관계에서 국력이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자, 미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무역 협상 타결이 쉽지 않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타결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서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 입장에서 협상의 타결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 경제가 지금 워낙 호황기에 있어가지고 미중 통상 갈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지, 사실은 미국 경제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은 미국에서 협상을 주도하는 측에서는 중국의 기술 굴기라든지 산업 보조금 지급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까지 압박을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대선에 임하는 입장에서 협상이 끝났다는 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실 거고요. 그것보다는 북한의 비핵화처럼 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니까 시간이 우리 편이다.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는 이 정도만 한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성과를 과시하려고 그러면 그냥 협상을 타결시키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중 무역 협상 장기전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 앞으로 미중이 어떻게 실마리를 좀 풀어갈지 또 중간에서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중국 입장에서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중국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또 IT 기술을 활용해서 국가를 완벽하게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그런 양보를 한다고 해서 중국 내 시진핑 주석의 입장이 흔들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보면 하루바삐 어떤 답안을 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장기화되게 되면은 중국의 신용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정말로 중국이 두려워해 있는 미국의 금융 제재가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설프게 구속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합의를 할 경우 중국의 부상에 날개만 달아준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기왕 무역 전쟁을 시작한 것이라면 대선에서 어떤 성과주의를 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국 입장에서는 미중 갈등이니까 남의 일이다라고 수수방관할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라든지 아니면 WTO 개도국 지위 문제 그리고 이런 경제 문제도 있고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미국산 무기 구입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문제까지 다 얽혀 있습니다. 무역 문제를 외교 문제를 엮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은 순진한 생각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중 통상 갈등이 여러 가지 산적된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임박한 문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백색 국가 리스트 문제인데 일본에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미중 통상 갈등에서 중국 입장에서 반도체 굴기를 유지할 수 있고 미중 통상 갈등에 미국의 압박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미국한테 미중 통상 갈등, 미국의 협상력을 저해시킨다는 점을 좀 강하게 인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내일까지 이제 열리는 미중 무역 협상이 예. 만약에 결렬이 될 경우에는 또 어떤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결렬이 되더라도 완벽하게 결렬이 돼서 끝났다기보다는 계속 협상 여지를 이어나가서 좀 지리한 협상을 할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있고 그 부분이 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결렬되어서 이제 정말로 진짜로 협상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좀 생기지 않을 것이고요. 마치 완벽한 결렬처럼 포장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시 협상의 끈을 이어가서 지리한 협상을 계속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환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